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에 위치한 이곳.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장엄한 호수. 시베리아의 진주 바이칼 호수.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로 둘레만 2200km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그 크기만큼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면 호수 크기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82년 바이칼 호수에서 훈련 중이던 7명의 군 잠수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들은 수중 훈련을 위해 수심 50m까지 내려가게 됐고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크기만 약 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온몸에서 은빛을 뿜어낸 괴 생명체였다. 에? 거기다 그들 주변에 어떠한 호흡장치나 잠수 장비도 없었다는 것. 7명의 군 잠수부는 즉시 괴 생명체를 생포하려 했으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수면 밖으로 밀려나갔는데 군 잠수부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 중 3명은 숨지고 나머지 4명은 몸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 후 이 사건은 외계인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목격되면서 바이칼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2장의 위성사진. 그것은 바로 자연이 만든 신비한 얼음의 형상, 아이스 서클이었다. 세계 곳곳에선 이와 비슷한 현상이 포착됐지만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된 아이스 서클은 무려 4km에 달하는 초대형 크기였던 것.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어느 날 잔잔한 호수의 지하 세계가 열린 듯 원형 구멍이 생기며 소용돌이가 발생했는데 일명 악마의 깔때기. 호수에서. 맞아, 저 봤어요, 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죄인들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라 여겼고 유독 호수가 고요한 날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어이구야. 무섭다. 바이칼 호수의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고대 도시가 나타나거나 섬이나 배처럼 보이는 형체가 반복적으로 목격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바이칼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바이칼 호수에선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문의 사진. 얼어있는 바이칼 호수 위로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얇은 얼음 기둥을 의지한 채 뭐야? 위태롭게 떠있는 돌의 형상. 얼음이야? 떠 있어? 얼음이 됐고 그 위에 돌이 있어? 어머? 미스터리한 이 현상은 오직 겨울 바이칼 호수에서만 일어난다는데 이 희귀한 현상이 알려지면서 바이칼 제네의 존재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칼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바이칼 제네의 신비로움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머, 지금 떠 있어. 바이칼 제는 호수 곳곳에서 포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연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바이칼 제네 미스터리. 은 보통 이렇게 겨울철에 얼어붙은 물의 표면 위에서 동그랗게 원 형태를 이루면서 생기는 거를 아이스 서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낙동강이 흐르는 안동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 서클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아이스 서클의 크기는 한 100m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보셨듯이 바이칼 호수에 생기는 4kg. 그러니까요. 4km가 넘는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물이 흐를 때 그 흐르는 현상에 의해서 아이스 서클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잔잔한 호수잖아요. 근데 심지어 4km가 넘는 아이스 서클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다.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름부터 좀 공포스러웠어요. 뭐죠? 악마의 깔때기라고. 이건 어떤 현상인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보이는 싱크홀하고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긴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뭐 그 정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로 바닥에 어떤 집안 침하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물이 빨려 나가면서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어떤 저런 물의 흐름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소용돌이 현상이 격렬하게 일어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가 답이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신기했던 게 그 바이칼 호수 위에 그 수평선에 약간 고대 도시 비슷한 그런 맞아요. 그림들이 막 보였는데 그게 약간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 비슷하게 네,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확실한 파타 모르가나 현상인 게 분명합니다. 공기층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공기층의 온도가 다르면 먼 곳에서 오는 빛이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는 되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 뒤집혀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이거는 아래가 오히려 차갑고 그 위 부분이 뜨거운 경우예요. 물리학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가설이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바이칼전의 비밀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야, 바람이 저렇게 바람? 옮겨놨다고요? 그 바이칼젠이 생기는 때가 겨울인데요. 겨울에 항상 호수의 얼음 위로 시속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고요. 그거를 초속으로 생각하면은 초속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m라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호수 바로 위에 얼음 위를 부는 바람이 이 돌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니까 돌의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휘돌아 나가게 돼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돌 아래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 돌 아래에 있는 얼음들을 깎아내듯이 점점 이렇게 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 물리학에선 승화라고 부르거든요. 승화. 승화. 보통은 많은 물질들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 보면 맞아. 하얀색 기임 같은 게 막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승화거든요. 그런데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와 압력에서는 직접 바뀌지를 못해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어쨌든 승화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얼음이 기체 상태로 변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뭐 풍화작용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풍화작용에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대만의 예류지질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면은 여왕머리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여왕이 이렇게 딱 한 옆모습 같다. 그렇죠. 여왕의 옆모습처럼 되는데 바위가 사암으로 돼 있는데 목 부분이 196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점점 가늘어지고 그러네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이칼젠 현상을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재현을 하기로 했어요. 재현을. 가장 먼저 영하의 온도를 재현해 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그렇죠. 현재 서울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냉동 창고 같은 데 가야죠. 유사한 환경을 위해 실험 장소를 수소문해 보았다. 그렇게 찾아온 역대급 실험 장소. 무려 영하 19도의 대형 냉동 창고를 찾아낸 다빈치 실험군단. 뭐 하는 데지? 한겨울 바이칼 호수의 평균 기온과 비슷한 영하의 날씨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야, 스케일 크다.
바이칼 젠을 재현하기 위한 다음 실험 조건은 바로 이번 실험의 핵심, 바이칼 호수에 바람을 만들어줄 차례. 바이칼 호수에서 부는 바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흐름이 강하고 균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바람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지, 그 센 바람을 어떻게 만들지? 아,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초속 30m를? 구현이 될까요? 자연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일명 풍동 장치를 이 실험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는데, 풍동은 균일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기류가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의 장치를 말하는데, 보통 비행기나 우주선 실험할 때 풍동 실험을 많이 해요. 주로 자동차, 비행기 등의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바람의 흐름은 나팔 모양으로 퍼지지만 풍동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바람이 일정하게 평행으로 부는 걸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풍동 바람은 바이칼 호수의 바람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는 풍동 모형을 직접 제작했다. 바이칼 호수의 바람이 되어줄 1등 공신. 바람을 직선 형태로 만들어줄 서큘레이터도 장착. 거기다 풍속을 높여줄 대형 강풍기도 등장했다. 두 번째 조건, 바이칼젠을 만들어줄 바람까지 출격 준비 완료. 이게 된다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꽝꽝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한 단단한 두께의 대형 얼음과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음보다 승화 속도가 수백 배 빠른 드라이 아이스도 준비했다. 바이칼 젠이 되어줄 타원 형태의 돌까지 등장. 이제 모든 실험 준비는 끝났다. 진짜 궁금한데요? 그리고 비장해요. 베일에 쌓인 바이칼 젠을 재현하기 위해 이 실험을 설계한 전문가까지 등장. 참고로 물리학자십니다. 예. 아, 두 분 다? 정창욱 교수님. 와우. 과연 호수의 바이칼 젠의 모습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바이칼 젠 재현 실험 스타트! 먼저 바이칼 호수와 똑같이 윗면에서만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단열재 안에 넣어주었다. 생각보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세세하네요. 그 다음 단열재를 풍동 모형 안쪽에 넣고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위에 타원 형태의 돌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평행 상태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큘레이터와 강풍기를 작동시켜 주었다. 거기다 서큘레이터를 더 추가해 풍속을 높여줬는데, 선풍기를 한쪽에서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계속. 빼줘야 되겠다. 과연 이 실험을 통해 바이칼 젠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불수록 돌 주변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돌 아랫부분이 패이면서 빠른 승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바이칼 젠과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장장 6시간 동안 이 실험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계속되는 실험. 영하 19도의 추운 환경에 제작진의 몸도 꽁꽁 얼어가고, 머리카락과 속눈썹마저 얼려버리는 극한의 추위. 그래도 실험은 계속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빈치 노트의 실험 정신. 영하 19도에. 시간이 지날수록 돌 밑부분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6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6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밑쪽에 보면 아, 이렇게? 승화 속도가 느린 얼음 위 돌은 변화가 없는 반면 아, 그 얼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얼음은 어렵죠. 승화가 빠른 드라이 아이스는 돌 주변이 파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더 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기둥 가운데 그러네, 기둥이 그러네, 있어요. 그러네. 야, 그럼. 실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돌 아랫부분에 승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바이칼 젠과 제법 비슷한 모습의 실험용 돌. 여기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원리는 이렇다. 풍동에서 균일하게 부는 바람의 흐름은 돌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은 곡선 형태로 돌 밑부분을 파고든다. 그 흐름을 바로 와류와 난류라 하는데 이 흐름은 소용돌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바람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칼젠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바이칼젠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바람에 의한 승화가 아니었을까? 야,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 진짜 신기하네요. 바이칼젠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맞아요.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못 했거든요. 네. 저렇게 풍동 실험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고 저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재현을 명확하게 해낸 것 같아요. 아주 비슷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할 땐 자기가 얘기해도 잘 안 믿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가 한 얘기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이칼젠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가설 뭐 없을까요? 그 앞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에 의한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비밀은 바로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네. 태양열? 지금 저기는 냉동 창고였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칼호는 자연에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이 있다면 물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투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돌은 대부분의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으로 다시 그 열을 내뿜어요. 흔히 우리가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난로에 틀어놓으면 거기에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열이 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녹아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만 기둥이 남게 되고 낮 동안 이제 승화된 얼음이 밤 동안 거기에 붙어 있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다시 녹겠죠. 그렇죠. 그 물들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얼음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가장자리는 녹아서 도너츠 모양이 생기는 거죠.